우리가 배당을 좀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죠? 낙찰 받으면은 30월대 잔금 넣으면은 누가 가져가느냐면 누가 먼저 줄 서냐. 그럼 여러분들은 잔금만 넣으시면 돼. 10% 일단 내고 30월대에 90% 내고 그러면은 낙찰 받은 사람 앞으로 바로 이전됩니다. 이전이 되는데 자 지금 몇 페이지죠? 7페이지. 이전이 되는데 그럼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누가? 내가 돈을 아파트 낙찰 받고 나니까 돈을 누가 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영순위, 최우선 변제, 설정순 우선 변제, 우선 변제 해놨는데 왼쪽 거는 경매고 오른쪽 거는 공매입니다. 공매. 그럼 내용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문구가 조금 다를 뿐이지 배당 순서는 막 같다 보면 됩니다. 문구가 좀 다릅니다. 우리 경매는 경매병 그뭐 그것도 좋은 사람이라 집행병 겠다. 집행병. 집행병이고 오른쪽이 뭡니까? 공매는 뭐라고 한다고요? 체납처분비. 무슨 말이죠? 공매는 체납처분비. 경매는 막 집행병 하는 게 정확해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자, 최우선 변제는 이건 완전히 별이 5개입니다. 별 5개. 별 4개 하자. 별 4개 대장이에요. 대장이니까 제일 먼저 가야 되겠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죠. 그게 누구냐 하면은 소액보증금. 우리 보통 그 소액보증금 배웠죠. 낙찰되니까 막 주워 가죠. 은행보다 먼저 가져가죠. 그게 이제 소액보증입니다. 예로 뭐 3천만 원인데 다 못 받아하고 1,500 가하고 이런 거죠. 그럼 소액보증금. 그 다음에 3년에 최종 3개월분 임금, 3년치 퇴직금.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뻥 터지면은 부도 안 하고 이러면은 은행에서 결제합니다. 종업원이 100명인데 이렇게 하면은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30억 대출 나갔는데 종업원이 100명 그떠면요. 보통 종업원이 연봉이 6천이다 크면은 3개월이면 어떻습니까? 3개월 임금하고 3년치 퇴직금이니까 그러면은 3년 퇴직금 3개월로 보면 되죠. 합치면 6개월 정도 되죠. 그럼 연봉의 절반이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6천만 원 연봉이다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회사에서 안 주고 못 받았다 그러면은 3천만 원 은행 낙찰이 공장에 낙찰되면은 그것을 먼저 가는 거야. 그래서 은행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죠? 종업원 많은 거는 좋을 때 좋은데 뻥 터지면 제일 싫어하는 게 은행입니다. 그죠? 종업원 많은 거. 그래서 종업원들은 이 법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경매비용 다음에 줄을 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소액보증금하고 요 3년치 3개월 임금 3년간의 퇴직금 여기 이제 뒤따릅니다. 이게 여기 아주 뒤따르고 그 다음에 국세 그런 것은요. 자, 이 임금도 그래요. 주식회사의 종업원은 법인 공장은 임금이 청구가 되는데 사장님이 아파트 유년 빌리지에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임금 채권이 청구가 안 됩니다. 그렇죠? 법인이 뭐 법인만 청구가 되고 개인 법인의 종업원은 사장님 개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 하는 게 있어요. 국세. 여기서 많이 쓰이는 것은요. 다른 거는 별로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상속세는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주로가 이 국세 하는 요 놈이 여기에 이제 국세는 자 압류 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창원 세무서에서 압류가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법정기. 숨어 있는 법정기를 가지고 은행의 건전한 건보다 빠른 이걸 따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세는 뭐가 중요하다고? 법정기입니다. 법정기. 그게 중요해요. 법정기. 자, 그럼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대강 그런 있다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는 주로가 은행입니다. 은행. 담보물건이죠. 저당권.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90%죠. 요거보다, 요것하고 우리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싸움을 할 때는 뭐가 하나 그러면은 임차인은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줘야 되고요.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 플러스 또 뭡니까? 배당요구.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죠. 전학배를 한 임차인. 알겠죠? 전입신고, 배당요구, 확정일자, 배당요구를 3개를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배당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우리 임차인은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짜 그걸 기준하는 거야. 늦은 날짜. 늦은 날짜하고 은행 건전당 설정일자하고 싸움식입니다. 시가 빠르면은 배당이 되고 늦으면은 안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보통은 담보물건 뒤에 오가 있으면은 거의 못 받아요. 90%가 임차인은. 알겠어요? 경매들 하면 거의 90%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앞에가 있다. 담보물건 앞에 1번 은행보다 설정보다 먼저 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전입신고가 딱 빠르더라. 건전당보다 빠르더라 하면은 아주 조심입니다. 그 사람이 못 받는 거는 여러분들 100% 책임져요.
그래서 자 이래요. 여기서 이제 임금 채권하고 국세사건만 나오는데 이거는 후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언제 그러면 국세사고 임금 채권을 조금 조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 예를 이런 겁니다. 3억짜리 아파트인데 1억에 선순위가 먼저 들어왔어요. 1억 5천에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전입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그 주인이 돈이 모자라고 새마을 가서 1억 빌렸어요. 자, 그러면은 경매가 들어요. 떨어지면 어쩌니까? 떨어질 때. 3억짜리가 떨어지면 2억 5천 떨어지겠죠? 그러면 2억 3천쯤 되면은 1억 5천 세입자가 욕심을 냅니다. 저거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볼까? 이럴 수 있겠죠? 설정보다 빠르니까. 그 낙찰 받아요, 저희가. 받았는데, 지가 그러면 2억 3천에 낙찰 받고 자기는 상계 신청하면은 8천만 원만 내면은 끝납니다. 작업은. 자,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어요. 낙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낙찰자니까, 저 세입자가 3억짜리인데 2억 3천에 받고 저 1억 5천간 8천 모자라죠? 모자라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입자가 내가 2억 3천에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은, 내가 만약에 받으면은, 여러분이 받으면은, 저 세입자가 2억을 1억 5천을 가져가느냐? 가져가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변수는 뭐가 있다고요? 선순위니까 이 임금채권하고 국세가 법정기일에 임금채권이 2억 들어왔어. 여러분 막 3억 들어왔어. 그러면 임금채권 다 들어가죠. 낙찰 받았으면. 그럼 세입자도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이 1억 5천은 덤뜨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국세 법정기일이 세입자 전입 확정보다 너무 빨라. 1, 2년 빨라요. 그러면 지가 3억이 있다 그러면 다 가져가 버리죠. 그죠? 그러면 세입자가 전입이 아무리 빨라도 못 가져가죠. 그러면은 1억 5천짜리 못 받아안기는 여러분이 2억 3천짜리 받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은 1억 5천을 별도로 내놔야 돼요. 별도로. 그렇죠?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했을 때만 임금채권, 국세, 법정기를 따진다. 그거 잘 기억하세요. 후순위 세입자는 필요 없다. 그런 거는 아직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마 은행 받아가고 못 받으면 막 줄줄이 끝납니다. 은행에 받아가든 임금채권에 구체하든 그건 저기의 이야기고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단지 선순위 세입자 있을 때만 조금 고민하는데 배당을 받는다는 세입자 있을 때는 임금채권하고 국세 법정기를 따진다. 그거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세입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는 공매인데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내용은 보면은 막 그런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이어난 건데 요것도 내용은 막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위 봅니다. 건저당권 설정일자, 전세권 설정일자,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너희 날짜 기준한다. 요 세 명이 거의 90%입니다. 싸많은 거는 90%고 가끔은 소액보증금을 빼간다든지 임금 채권자로서 주소간다든지 그 다음에 국세 법정기일이 좀 빨라서 가져간다든지 이런 게 가끔 있어요. 변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낙찰자이기 때문에 이놈의 임차인이 건저당보다 앞에 있을 때만 고민해야 되고 건저당 뒤에 있는 거는 뭐 임금 채권이니 국세 법정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알겠어요? 이해가죠? 잘 모르겠죠? 몰라야 됩니다. 모르면 또 죄송하시면 돼. 죄송하시면 자 그때 알아듣습니다. 처음에 잘 몰라. 여러분들 이야기 해봤자 모르고. 자, 그다음 봅니다. 그럼 실제 배당표입니다. 배당표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표 어디 되는가? 두 개를 보겠습니다. 배당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배당표 하나 하고 배분 계산서, 그죠? 19번 7페이지 8페이지 의창구 서상도에 낙찰됐어요. 낙찰돼요. 낙찰이 되면은 지금 배당표를 보니까 성윤미 하강대 하수빈 있죠? 자, 그럼 다시 봅니다. 18에 7769 한번 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거 넣어서 그런데 자, 봅니다. 은행은 이제 그래서 대출 받으러 가면은 방이 많은 걸 좋아하네요. 소액 보증을 막 빼가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걸린 주택이다. 그죠? 걸린 주택이 6억 8천에 팔렸어요. 막 됐는데 세입자가 좀 있는 것 같아. 세입자 그죠? 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요거보다 전입이 빠른가만 먼저 찾아봅니다. 2016년 2월 1일보다 빠른 사람이 있는가 찾습니다. 근데 2월 2일이고 하루 늦네. 그죠? 쭉 보면 거의 90%가 다 늦습니다. 세입자들이 늦으니까 또 저도 이거로 컨닝을 해요. 저도
그죠? 일일이 막 보면 눈이 아프니까 일단 보고, 보다가 뭘 봐야 됩니까? 여기 보면서. 쭉 보면서,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놈 조심해야 돼요. 알죠? 매수인의 인수금액 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제로죠? 그러면은 추가 부담할 게 없겠구나. 그거 이제 요거 보면 또 뭡니까? 아이고, 못 받는 사람이 많네. 그죠? 이거 쫓아내려고 조금 문제 있죠? 자, 그런데 봅니다. 김무현 씨가 저한테 옵니다. 예로 이런 사람이 두 분이 와요. 와서 나 배당금이 없는데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가끔은 경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한 30% 받을 수 있습니다. 잘하면은 어떻게 하면 받는데요? 30%. 3 크죠? 이러면 3천만 원 받을 수 있대요. 지금 한 번도 못 받는다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방법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 쓸 때 네 가지 봐야 돼요. 네 가지. 뭐 봤습니까 지금? 여러분 임대차 계약은 뭐합니까? 첫째로 임대차 계약서 봤죠? 임대차 계약서? 이거 받아요. 또 물어보면은 중개 수수료 뭐 0.5% 준 거 이번에 뭐 수수료 영수증, 중개 보수 영수증 이거는 가입돼요. 이것만 들고 와.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물어봅니다. 나머지 두 개 뭡니까? 1억짜리 뭡니까? 1억짜리 공제증서. 그 다음 또 뭐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여기 두 개 있어야 돼요. 확인설명서 있어야 되는데 주로가 중개대상 1억짜리 공제증서 이거는요. 뻥 터지면 1억까지는 챙겨주겠다 말입니다 지금. 그럼 발행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발행자예요. 그러면은 한국공인협회하고 피고를 중개소량하고 두 사람을 피고해서 소송을 걸면은 이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요 세입자의 이런 보증금들이 없어요. 기록이 없고 그냥 공란이 되어 있어요. 공란을. 거의 90% 공란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판사님들이 30%를 너가 중개할 때 이 세입자 관계를 꼼꼼하게 안 따져줬네. 보증금이 얼마고 이런 걸 안 따졌으니까 30%는 좀 내주라.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임대차 계약할 때 서울에 자녀가 전세 계약 들어간대요. 그러면 몇 개 받아라 해서 자녀 보고 뭐렇게 해야 됩니까? 4개 받아라. 4개. 엄마 4개 뭐 그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하고 니 수술 나이가 보수 중개보수 영수증 하고 그거는 잘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받는다고요? 공제증서. 그 다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4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소송을 원합니다. 알겠죠? 소송 못해요. 그래서 이제 무배당 되는 사람은 이제 그런 거를 잘 챙겨 놓으면은 혹시 또 공제 정서가 있으니까 수술 받고 그런 책임다. 뭐한테 끊어놓노? 자, 그럼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은행보다도 너가 다 들어왔는데 요 세 사람은 지금 보니까 좀 더 받는 게 있어요. 이게 먼저 요 받아가죠. 요 본게네. 세 사람이 뭐 좀 받아가죠. 배당을 받아가죠. 이 뭡니까 이거? 왜 줍니까 이거? 이게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소액보증금이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가져가고 그죠? 은행에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세입자는 이제 세배하면 먼저 받는 거죠. 그 순서대로 보면은 우리 교재대로 여기 이제 아까 배웠다 그죠? 소액보증금 그죠? 임금채권이 없는가 봐요. 소액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들어옵니다.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차인이 쭉쭉 들어올 건데 그래서 이거 봅니다. 요번에 팔렸으니까 그죠? 팔렸으니까 예금이자 더하고 집행비용 경매비용이죠. 빼고 6억 7,300 가지고 임차인 3명이 있어요. 이 성씨는 1,500만 이게 배당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씨는 1,500 하수빈 씨는 500만 원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은행이 나와야 되는데 당해세인데 구청 같은 거는 요거 당해세는 구청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주로 취득세, 재산세 이런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은행 설정보다 먼저 주도록 해놨어요. 해당 물건의 세다, 우선 세다면 당해세, 당해세는 먼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 시내비나 이런 데서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막 뒤에는 알아서 건조당 건 주로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고 세입자도 이제 전입 확정 따져 가져갑니다. 그래서 당해세 크는 것은 지금 요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는데 소액보증금하고 임금채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당해세가 들어오고 법정기일이 들어옵니다. 알겠죠? 순서는 두 개. 굳이 따지면 당해세가 법정기일보다 조금 고참이에요. 아시겠죠? 고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매 봅니다. 공매는 그럼 어떡하냐? 공매
공매는 이게 이제 낙찰됐어요. 예로 한 6억 5천짜리 한 2억 5천 낙찰됐어요. 그럼 그때에 자 공매는 통영시 용남면 한번 봅니다. 용남면 공매는 금시로 짜면 됩니까? 여기 있죠? 공매 가서 봅니다. 공매 가서 자 경남 통영시 용남면에 뭐가 하나 팔렸대요. 경남에 통영시 용남면에 뭐가 팔렸는데 낙찰 그죠? 금시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주택이 이렇게 팔렸어요. 그죠? 공매에서 한 2억 5천 정도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인데 10세대는 다가구 주택이 이렇게 팔렸어요. 자 팔리면은 공매는 여기 보면요. 공매는 주로 쭉 보면은 이렇게 보다가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요거죠 요거. 그죠? 재산 명시 눌립니다. 눌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눌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세입자가 쭉 이렇게 보니까 몇 명 있다고요? 쭉 막 읽어봅니다. 대강 읽어 다 치고요. 여기 보니까 권리 신고한 사람이 임차인이 3명 있대. 3명 3명이 있는데 전입 신고 이 사람은 빠르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전입 신고가 좀 늦어요. 늦고 확정일자도 비슷하게 같이 했습니다. 그죠? 전입 신고하면 확정하고 그랬어요. 3천만 원이다, 1,000만 원, 2천만 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액보전금을 이 세 사람이 이제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러면 전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신고를 자 이거 둘이 잘 봅니다. 2018년 4월 2일하고 3월 28일이죠. 그러면은 요 전입 신고는 일단은 전입 신고는 이제 공매가 되면요. 공매가 되면은 특히 이 두 사람 공매가 되면은 우리 등기부에 뭐가 찍힙니까? 경매하다 뭐 찍히죠? 경매. 임의경매 찍히죠? 임의경매. 그럼 임의경매 전에 전입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공매는 공매 공고 찍힙니다. 공매 공고. 요거 각부에 찍히기 전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2018년 이 수익목일 조금 전이죠. 두 사람 들어온 거는 2018년 4월 5일 전이죠. 4월 5일 전입니다. 자, 그럼 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공매 공고 이거는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세입자가 들어야 될 날은 등기부를 봅니다. 등기부에 있는 공매 공고 날짜 있어요. 공매 공고 그 날짜 이전에 들어야 됩니다. 이전에 자 봅니다. 자 각구 봅니다. 각구 쭉 보다가 각구에 보니까 쭉 보니까 자 이거 뭐 나오죠? 이 나오죠? 그죠? 자산관리공사 그거 뭐 나오죠? 그럼 이 날짜 이전에 전입이 돼야 됩니다. 아까 식목일 이전에 들어왔죠? 2018년도. 그럼 이건 식목일 뒤니까 다행히 날짜는 맞춰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얼마를 줍니까 하는 것은 여기를 또 기준합니다. 요 날짜 2010년 10월 6일을 기준합니다. 요거 기준해서 요 설정을 요거를 외웁니다. 외워가지고 우리 주택은요 10개 구간이 있어요. 그때 구간 안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공매는 예상배당표가 없거든요. 자 그럼 외웁니다. 2010년 10월 6일이니까 자 다 씁니다. 10월 6일이니까 우리 경매에 보면은 여기 임대차 법이 있나? 없죠. 자 경매 가면은 예로 아까 봅니다. 우리 여기 서상동 거 봅니다. 서상동 거 약간 낙장 보면은 저 밑에 가면은 임대차 보법이 있더라고요. 자 임대차 보법 누르니까 자 임대차 보법은요 이 구간이 몇 개 구간이라고요? 10개. 상가는 6개. 자 외우세요. 주택은 몇 개 구간이 있다고요? 10개. 10분이나 바뀌었어요. 10분. 그래서 아까 전에 2000 아까 몇 년 했노? 아까 2010년 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2010년 며칠요? 10월 8일. 맞습니까? 방금. 자, 그럼 2010년 외우라 했대. 안 외우라. 네, 10월 8일. 자, 10월 8일. 예. 그럼 요 아니다, 그죠? 요 아니죠? 그럼 요다, 여기. 아까 공매예요. 요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잖아, 중간에 여기에. 그죠? 2010년 10월달 그럼 요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크면은, 여기다 하면은 그 밖의 지역은 1400이다, 말이야, 1400. 그죠? 맞죠? 예. 그러면 1400이다. 자, 그래서, 자, 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배분 계산서 봅니다. 우리 공매는 배분 계산서 불러요. 배분 계산서.
그럼 여기 보면은 배분 계산서 조금 이게 우리 배당표가 틀리죠. 여기에 채권자가 있고요.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배분 순임입금 해가지고 요 임차인이 3명이 있는데 1,400 한 사람은 1,000만입니다. 원래 1,000만이니까 1,000만 주는 거고 아까 나머지는 3,000만 원, 2,000만 됐거든요. 그래서 1,400 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이제 본인이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공매는 예상 배당표를 만들 줄 알아야 좀 고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400씩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시청에서 세무서서 추ገብ해서 건전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우리 배분 계산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세입자가 3명 다 받아있기 때문에 이사비 줄 필요 있다 없다? 없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명도 확인서. 경매가 똑같습니다. 명도 확인서를 가져가야 된다. 자, 그런데 예로 한 명이 못 받은 사람이 있어. 4,500이 돼가지고 한 번 못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인도명령 신청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배째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건물 명도 소송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럼 인도명 신청은 한 10일 만에 바로 못 비는데 명도 소송은 뭐 한 4, 5개월씩 걸리도록 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이사비를 좀 많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 아파트다. 아파트 경매나 쳐받으면은 이사비를 제가 볼 때는 보통 한 2, 300 막 그 정도 줍니다. 그럼 공매는 배째라 이렇게 하면요. 알았다. 3, 400 주고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건 소송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 한 1, 200 더 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표하고 배분 계산서를 한다. 입니다. 자, 그 다음